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로타리입니다.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역사도 뭐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거기 정확히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흥미롭게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왜 이토록 오래되고 큰 조직이 꼭 베일에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심지어 때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 이번 시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료들을 나침반 삼아서 그 오해의 안개를 한꺼풀씩 걷어보고 그 안에 숨겨진 조직의 진짜 맨 얼굴은 뭘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한 단체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요.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오해하게 되는 그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시작부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잖아요. 뭐 비밀스럽다, 그들만의 리그 같다 이런 말들이요. 이게 사실 악의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설명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다는 거죠. 아, 결국 이번 분석은 그 설명의 공백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설명의 공백. 와, 시작부터 핵심을 찌르는 단어네요. 그럼 그 공백이 생긴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로타리가 오해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홍보 방식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선택 때문이라고 나와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요즘은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려고 난리잖아요. SNS에, 광고에. 그런데 여기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보통 비영리 단체일수록 자신들의 활동을 알려서 더 많은 후원과 참여를 끌어내는 게 뭐 거의 지상과제인데 말이죠. 로타리는 그 공식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거죠. 자료에 나온 그들의 철학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TV 방송이나 대형 신문에 거액의 광고비를 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단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소아마비 백신을 더 맞춰주고 우물 하나라도 더 파는 게 맞다. 아니, 뜬간 보면 정말 숭고하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원칙인데 어떻게 이게 바깥에서는 오해의 씨앗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료가 정확히 짚어내듯이 로타리는 홍보 자체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중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아, 이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떠들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선언 같은 거였군요. 뚝심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태도가 조금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워낙 대단한 일을 하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라는 식으로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거고요. 그들의 의도는 실천을 최우선으로 두는 겸손함이었을지 몰라도 그 의도를 설명해주지 않으니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봉사 현장에 직접 가보거나 그들의 활동 보고서를 샅샅이 뒤져보지 않는 이상은요. 이 단체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몇 개를 짓고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료의 표현처럼 말을 안 해주니 알 길이 없다는 아주 단순 명쾌한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걸 보여주는 쇼윈도우가 없으면 그냥 창고에 쌓인 물건처럼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선한 의도가 오히려 투명한 벽을 만들어버린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설명의 자리를 비워두니까 그 빈 공간을 사람들이 상상과 추측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돈도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한다는데 왜 자랑을 안 하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네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충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불투명함과 의심의 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의 내부 가치랑 외부 인식이 얼마나 쉽게 어긋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홍보를 안 해서 오해가 생긴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건 조직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광고 예산을 편성하고 SNS를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더 깊이 읽어보니까 훨씬 더 본질적이고 바꾸기 힘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조직의 DNA에 새겨진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료에서는 로타리를 느린 조직이라고 정의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급하게 쓰지 않고 관계를 성급하게 소모하지 않으며 신뢰가 쌓이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몇 달, 몇 년씩 기다려주나요? 모든 게 즉시 당장 이뤄지는 시대잖아요. 그건 그냥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닐까요? 어쩌면 조직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생각, 비효율적인 거 아냐라는 그 지점이 현대사회의 빠름과 로타리의 느림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속도 차이를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조직에 새로 합류한 신입 회원들이라고 해요. 아, 신입들이요. 네,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들어왔는데 막상 와보니 조직은 끝없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알아가는 데 시간을 씁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단번에 추진하는 법이 없고 역할을 맡길 때도 굉장히 신중하죠. 저라면 정말 속 터졌을 것 같아요. 빨리 뭐라도 배우고 성과를 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천천히 차근차근 이러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진짜 매력이나 깊이를 느끼기도 전에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조직을 떠난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심리죠?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떠날 때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떠나온 그곳을 사실은 아주 좋은 곳이었어 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렇게 좋은 곳을 너는 왜 적응 못하고 나왔니? 라는 아주 뼈아픈 질문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질문에 답하기는 너무 괴롭죠. 정말 공감이 가네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거긴 나랑 안 맞았어. 너무 형식적이고 고리타분했어. 생각보다 별로였어. 이렇게 그곳의 단점을 더 부각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그 조직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떠나온 사람의 시선에서 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빠르게 만족감을 주는 조직과 천천히 의미가 드러나는 조직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듣고 보니 이건 꼭 로타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네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도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초반의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못 견디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라고 너무 빨리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취자분께서 어떤 종류의 공동체를 선호하는지에 따라 아주 다르게 와닿을 거예요. 즉각적인 소속감과 빠른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로타리의 방식은 답답함 그 자체일 거고요. 반대로 오랜 시간을 들여 맺는 깊이 있는 신뢰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 느림을 거대한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결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광고하지 않는 선택과 조직의 느린 속도를 종합해보면 결국 로타리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멀리서 볼 때 생기는 문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가까이서 겪어보지 않고 외부에서 들리는 단편적인 이야기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때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죠?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 오해는 질문으로 바뀐다. 오해는 질문으로 바뀐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오해는 그냥 오해로 끝나거나 아니면 더 큰 편견으로 굳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오해가 질문으로 바뀐다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냥 오해가 풀린다가 아니라 질문으로 바뀐다는 건 인식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비판의 시선이 지적인 호기심으로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멀리서 볼 때는 저긴 이상한 곳이야, 자기들끼리만 노는 폐쇄적인 집단이야 하고 손가락질했다면 막상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본 뒤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일까요? 이런 것들이죠.
도대체 왜 이 단체는 다른 단체들처럼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10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20년, 30년씩이나 활동을 계속하는 걸까?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그 느린 과정들이 사실은 이 조직의 엄청난 결속력의 비밀이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와, 관점을 바꾸니 오해의 원인이었던 느림이나 폐쇄성이 오히려 지속 가능성과 결속력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타리라는 특정 단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평소 얼마나 쉽게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얕고 피상적일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쉽고 빠른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닌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네, 오늘 분석을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로타리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완벽한 조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게 맞는 곳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할 만큼은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는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로 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해가 쌓여왔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오해 속에서 내리는 판단과 충분한 이해 위에서 내리는 판단은 그 질이 완전히 다르죠. 후자의 판단이라야 진짜 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빠른 설득보다 느린 이해를 택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로타리의 홍보 방식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조직이 지난 100년간 지켜온 본질적인 철학까지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조직은 외부의 화려한 평가나 빠른 성장보다는 내부의 단단한 신뢰와 꾸준하고 느린 봉사를 우선시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 선택의 결과로 외부의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으로 평가받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 느림이 가진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저 느리다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